사실 이제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거는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이 뭐고 바꿔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찍어서 SNS 올리기도 하고 K-팝 아이돌들의 댄스 영상을 따라추고 소비자임과 동시에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뭐 한 150억 내외 매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처음에 런칭하고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새로운 상품들과 디자인들을 선보이는 시간들이 있었고 댄스 문화와 저희 브랜드가 붙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호응이 있고 그것이 바로 판매량과 직결된다는 것들을 데이터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분명히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스트릿 댄스 문화에 기반한 패션 브랜드 아카이볼드와 크리에이터 커머스 플랫폼 젤리크루를 운영하고 있는 핸드워크의 대표 박준호입니다. 모든 성공한 스타트업들, 모든 성공한 기업들의 히스토리를 보면 처음 했던 사업이 그대로 마지막까지 유지되는 경우는 없고 부단히 변화하면서 시장을 읽어가는 과정들을 겪는 것 같아요. 물론 사업의 본질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도 변화의 폭이 크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이라는 조직은 항상 시장에 민감해야 되고 고객의 니즈와 고객의 접점을 만나는 각도를 맞추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피보팅의 정도가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스타트업일수록 피보팅은 필연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콘텐츠를 기반으로 성장을 할 것이고 콘텐츠가 사업화되는 과정을 혁신하겠다라는 저희 회사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바꿀 수 없는 것이고요. 하지만 그 안에서 스포츠를 할 거냐, 댄스 문화를 할 거냐, 브랜드를 할 거냐, 서비스를 할 거냐라는 비즈니스 모델은 저는 바꿀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이제 피보팅을 4번 정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시작했던 사업은 아이템 자체는 콘텐츠가 사업화되는 과정이라는 큰 명제와 테마는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출발점이 저희는 이제 스포츠라는 콘텐츠를 아이템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프로야구 구단이나 축구 구단들, 레이싱 리그 같은 것들에 대한 공식 MD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거는 시장 규모. 스포츠 산업 전체로 보면 굉장히 큰 시장이지만 구단이라거나 기업들이 차지한 영역들이 있고 지자체가 차지한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프로스포츠에 한해서는 실제로 기업들이 가져갈 수 있는 파이는 몇 조 혹은 몇 천억 단위가 되기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해온 상품을 만들고 유통한 역량을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 굿즈를 통합해서 판매하는 걸로 피보팅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크리에이터 분들을 모아서 사업하는 MCM 모델로 사업을 좀 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카이브볼드라는 의류 브랜드하고 젤리크루라는 커머스 플랫폼 이 2가지 사업으로 마지막 피보팅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 아카이볼드라는 브랜드를 런칭하기 전에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새로운 패션 브랜드가 필요하다라는 아이디어만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모든 패션 브랜드들 혹은 뭐 성공하는 패션 브랜드들은 다 각자의 철학이랑 아이덴티티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투시라거나 슈프림 같은 브랜드는 서핑 문화라거나 보드 문화라거나 상대적으로 좀 스트릿한 문화를 기반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음악을 하거나 춤을 추거나 그림을 그리는 글로벌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한국 문화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크리에이터 분들을 위한 새로운 패션 브랜드, 이 문화에 기반한 새로운 패션 브랜드를 만들어보자. 그런 것들을 우리만의 방식으로 좀 풀어내면 멋지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고요. 크리에이터 혹은 아티스트라는 게 굉장히 거대해 보이지만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일상을 찍어서 SNS 올리기도 하고 K-팝 아이돌들의 댄스 영상을 따라추고 소비자임과 동시에 창작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패션 산업에서는 잘 시도하지 않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과 마케팅 역량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를 잘 조합하면 멋있는 브랜드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미손이라는 래퍼랑 같이 그 컨텐츠를 기반한 상품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협업을 한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래퍼분들을 알 수가 있었고 타이거 JK님이나 윤미래님이 이런 방향성에 많이 공감을 해주셔서 런칭할 때는 그 2분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저희 나름대로 이제 데이터를 보면서 우리가 앞으로 이 패션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요. 데이터를 보면서 배울 수 있었던 거는 국내에서 좀 인지도 있는 댄스 크루 분들이 저희 옷을 착장하고 많은 컨텐츠들을 자체적으로 생산을 해주셨거든요. SNS에 게재해 주셨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를 브랜드 런칭한 지 한 2년 만에 포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옷,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새로운 패션 브랜드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댄서분들과의 협업을 좀 긴밀하게 했었습니다. 스트리트 음악 파이터라는 프로그램과 함께 댄스 문화가 조금 더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졌고요. 프로그램에서 저희 옷이 거의 매회 노출이 되는 좋은 기회들을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문화라는 거는 온라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고 그를 기반으로 크리에이터들의 문화를 확산시키고 그것을 대변하는 패션 브랜드를 만들고
보여드리고자 했고요. 분명한 거는 이 사업이 되겠다라는 확신이 생기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프로덕트 마켓 핏 PMF를 찾았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 런칭하고 거의 1년 반 동안 계속 적자를 보면서 새로운 상품들과 디자인들을 선보이는 시간들이 있었고, 댄스 문화와 저희 브랜드가 붙었을 때 훨씬 더 좋은 호응이 있고, 그것이 바로 판매량과 직결된다는 것들을 데이터적으로나 직관적으로 분명히 빠르게 알 수 있거든요. 그걸 찾을 때까지는 생각보다 좀 고통스럽기도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우리 회사와 우리 브랜드 혹은 우리 서비스가 변곡점을 맞이했을 때는 팀원들이 느끼는 그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은 그 전과는 또 다른 수준으로 변화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컨텐츠하고 커뮤니티는 항상 같이 가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텐츠가 있는 곳에는 커뮤니티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사업 기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톡이라는 서비스는 컨텐츠는 아니지만 서비스를 기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했던 사업들의 전체적인 교집합은 컨텐츠가 사업화되는 프로세스를 바꾸고 싶다, 한국의 문화를 글로벌로 전파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좀 혁신하고 싶다거나 브랜드로 풀어보고 싶다거나 라는 교집합이 있고요. 스타트업은 굉장히 단시간에 빠른 성장을 추구하고 있고, 그것들을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느냐, 이 회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방향성과 지향점이 소위 말하는 이제 J커브를 그릴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기준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창업을 2015년에 했지만 스타트업이라는 면모를 보여드린 건 불과 한 3년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래도 스타트업이 사업을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반복적인 실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우리 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창업자를 포함해서 핵심 멤버들인 창업팀이 얼마나 진정성 있게 그 문제를 받아들이고 직면하면서 해결해 나가고, 얼마나 더 시장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가느냐, 그 역량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가 아주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 사업을 하면서 항상 고민되는 거는 바꾸지 않아야 할 것이 뭐고 바꿔도 되는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고민인 것 같아요. 국내에서는 하이브 같이 테크와 콘텐츠를 결합하는 서비스와 플랫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하는 기업도 있고, 해외에서는 뭐 디즈니처럼 미디어와 콘텐츠와 상품,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종합 콘텐츠 기업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콘텐츠는 콘텐츠의 영역을 꼭 나누기보다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유형의 물건이 아닌 대부분의 것들을 사실 콘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댄스 문화에 기반한 브랜드, 새로운 생태계를 만드는 작업들이 지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이 두 영역에서 저희가 분명한 성과를 내고 1위 사업자가 되면 전체적인 콘텐츠 카테고리에서 저희가 잘할 수 있는 영역들을 좀 확대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뭐 한 150억 내외 매출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매해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흑자를 유지하면서 내년하고 내후년에는 2배 혹은 3배 정도 성장을 하면서 2025년 이후에는 상장을 한다거나 혹은 충분히 저희를 믿어주신 많은 구성원분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들을 구체적인 마일스톤으로 잡고 있습니다.